자, 1부터 9까지의 서로 다른 5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각자리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걸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A, B, C, D, E라는 5개의 자리를 가지는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5의 배수이고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우선 5의 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숫자의 끝자리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 끝자리의 숫자가 뭐가 돼야 되냐면 0 또는 5가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숫자는 어디부터냐면 1부터 9까지의 숫자라 그랬으니까 0은 안 되죠.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뭐가 된 겁니까? 5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지금 숫자가 3개, 여기도 숫자 3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3개를 누굴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2개의 공통으로 존재하고 있는 C라는 숫자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다가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갖다 써서 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건 맞는데, 아무런 숫자나 당신 마음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써야 되는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 순서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9개의 숫자 중에서 우선 위치가 결정이 된 게 누가 있냐면 얘 있습니다. 얘는 뭐가 된 거냐면 2가 된 게 맞죠. 자, 그러면 우선 C라는 숫자는 D2보다 작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이 뒤쪽에 C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는 C라는 숫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C라는 숫자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C, 1의 자리에 1이라는 숫자를 C가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C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2라는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는 3도 가질 수 있겠죠. 네 번째, C는 4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C가 4였다면 2는 5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D가 들어가야 되는데 같지 않고서는 D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4라는 숫자는 절대 C 값이 될 수 없으니까 C의 경우의 숫자는 딱 3가지의 경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C의 경우의 위치를 기준으로 우리는 경우를 분류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경우 하나, 둘, 3개의 숫자 중에 2, 3, 4 중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되냐면 D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A와 B도 가져야 되는데, A와 B, D 중에서 무엇을 먼저 결정할 거냐면 D라는 숫자를 먼저 결정합시다. D라는 숫자는 C하고 E 사이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 3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D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D는 C보다 크고 E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D를 썼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C가 1, D가 3, 5가 2가 된 거죠. 그러면 C가 1, D가 3, 5가 1이 됐으니까 이제 이 2개의 숫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2개의 숫자는 뭐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까? C보다. 그럼 남아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큰 것은 A에게, 작은 것은 B에게 주는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뽑아서 배열을 하면 안 되고 뽑아서 큰 것은, 작은 것은 그냥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하여 큰 것은 A에게, 작은 것은 B에게 줘야 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C, 2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숫자를 지금부터 곱해보면 C가 1인 한 가지, 2가 5인 한 가지, 거기에다가 3, D가 되는 3가지, 얘네들 선택해주는 6C를 곱해준 게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패턴으로 두 번째도 한번 해봅시다. 자, C가 2가 되었다. C가 2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2는 5였기 때문에 D가 가질 수 있는 건 몇 개 중에? 2개 중에 하나. D는 2가지.
그럼 D는 여기 하나 가졌다 치면 나머지 숫자들 몇 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개를 갖겠죠. O, C, E. 자, C가 3이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C가 3이었으면 여기가 2였겠죠. 그럼 이 사이에 D가 들어가야 돼. D는 분명히 뭐가 4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D가 쓸 수 있는 건 4라는 몇 가지? 한 가지 곱하기 4개 중에 2개를 뽑는다.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모두 계산해서 더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같은 종류의 사탕 중요하죠. 같은 종류. 자,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 받는지에 순서에 연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똑같은 거니까 먼저 간다고 좋은 거 먹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같은 종류 순서 무관. 자, 5개를 3명의 아이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벌써 사탕이 5개이기 때문에 1개씩 주고도 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이 되는 건 사탕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니라 3명의 아이들 중 받은 아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은 애가 또 받았어요. 이렇게 될 수 있죠. 한 명이 5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고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5개를 같은 종류의 초콜릿 역시 같은 종류죠.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다. 1개의 사탕을 받은 아이. 그러니까 1개씩은 꼭 준다 그랬는데 더 이상 받지 않고 딱 1개만 받은 아이들 불쌍한가 봐요. 걔네들한테는 1개 이상씩 나누어 주려고 한다. 너희 불쌍하니까 초콜릿 더 먹어. 이렇게 된 거죠. 사탕 많이 먹은 애는 안 주고 1개 받은 애는 준다. 자, 그럼 여기까지의 시행 분석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주는 순서를 가만히 보니까 사탕을 주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탕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받는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개수가 중요합니다. 개수가 너 몇 개 먹었어. 그래서 사탕을 나누어 주는 가지수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1개 이상씩은 나누어 준다 그랬으니까 3개, 1개, 1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2개, 2개, 1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큼의 개수 3개, 1개, 1개였을 때 사탕은 똑같지만 개수는 다르고 받는 아이들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개수로 설정이 된 것들을 3명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죠.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수를 가지는 한 가지 경우에 이것을 3명에 나눠주는 것은 누가 3개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것이 누구, 이것이 누구지는 상관이 없죠. 왜 사탕이 같으니까 누가 3개짜리 먹느냐 A, B, C 몇 가지? 3가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초콜릿을 받은 사탕을 받은 아이들 중에 1개를 받은 몇 명? 2명에게는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초콜릿을 1개 받은 애에게 1개 이상씩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명에게 초콜릿 적어도 1개 이상씩을 나누어 주기로 한 거죠. 그럼 뭐가 중복이 되냐면 받은 아이가 1개 더 이상 받을 수 있겠죠. 중복되어 선택이 됩니다. 중복, 선택, 중복, 조합으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2명의 아이가 초콜릿을 받기 때문에 2명에서 5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개 이상씩을 준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죠. 먼저 1개씩을 줍니다. 그럼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죠. 그러면 그 나머지 3개를 2명에게 중복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2명을 중복하여 1개씩을 줬으니까 3번만 더 선택을 하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가 2개, 2개, 1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1가지 경우에 역시 3명에게 분배시켜주는 경우의 숫자는 너도 2개, 너도 2개, 나는 하나인데? 그럼 하나 가진 아이가 누구냐를 결정해주는 3가지 경우마다. 자, 그럼 여러분 초콜릿을 줘야 되는데 불쌍한 애가 누구죠? 바로 얘입니다. 그럼 얘 혼자 뭘 가져야 돼요? 초콜릿 5개를 모두 가져야 되죠. 너 혼자 모두 다 가지는 몇 가지? 1가지. 2개를 곱해서 더해 주시면 이것이 찾는 우리의 답이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n장의 카드가 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를 풀 때 못 푼 이유가 뭔지 그걸 한번 확인을 잘 해보면 우선 시행이 뭔지 보세요. 이 카드 중에서 몇 장 중에서 n장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이게 시행이죠. 그럼 선택이 됩니다. 4장. 그럼 4장에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 4장의 숫자 중에서 밑줄 들어갑니다. 가장 큰 수를 x라고 한다. 그럼 x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1, 3, 5, 7. 그럼 누가 x입니까? 이 4개의 숫자 중에 가장 큰 얘가 x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뽑은 카드의 가장 큰 숫자, 그걸 x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거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이것을 합하면 이게 바로 평균이 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숫자,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4장 중에 가장 큰 수. 다시 한번 써볼게요. x는 4장 중 가장 큰 수다. 확실하게 머리에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뭐 식을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자,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니까 평가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설정이 된 상황을 잠시 한번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의 값. 뭐라 그랬죠? 이 x의 값은 다시 한번 써보면 4장 중 가장 큰 수. 그것이 바로 x.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 x의 값이 k이다 라고 벌써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k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1에서부터 n이라는 숫자 중에 4개의 숫자를 뽑았더니 가장 큰 수가 k가 되었다. 이렇게 쓴 거지. 그러면 얘가 가장 크다는 건 이 앞쪽에는 내가 뽑은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뽑은 카드는 k를 포함해서 이 안에서 몇 장이 있다는 얘기죠? 3장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k가 됐다는 얘기는 k 바로 밑에 있는 1부터 k-1까지 중에서 몇 장을 더 뽑아야 돼? 3장을 더 뽑아주는 만큼 최대값이 k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k가 될 확률, 전체 n장 중에 4장을 뽑는 경우 중에서 k-1분의 3장을 뽑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고요. 자, 임으로라고 나왔습니다. 임으로. 자, 임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뭘까요? 자, 임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주어진 이 사실 때문에 이 뒤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앞쪽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얘가 얻어질 거야.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써보겠습니다. KCR R분의 K K-1C R-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라는 식이 여기 똑같이 써 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의
K-1C 3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 때문에 이것이 저렇게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얘 때문에 얘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아, 맞네요. 바로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태를 갖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는 분모가 없으니까 이 분모를 여기에 이렇게 곱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K-1C R-1이라는 이것만 남을 거고 그것은 R 곱하기 KCR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를 적용한 것이 저렇게 됐다 그랬으니까 이 결과를 얘한테 진짜 적용을 그대로 해봅시다. K-1C 3은 자, 똑같으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3. 그럼 R이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4니까. 그럼 여기에 K는 똑같이 쓰지만 여기가 얼마가 돼? 4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러고 봤더니 여기에 4라는 숫자가 보이네요. 그러면 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바로 요게 됩니다. 요게. 그래서 나 자리에는 KC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평균을 구했습니다. 변수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K-1C3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정리를 좀 해보고. 자, 나라는 식은 아까 뭐였냐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KC4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다 KC4 시그마 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보고 있는 평균이라는 값은 자, 평균이라는 값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EX는 NC 4분의 4 시그마라는 것이 오는데 시그마가 얘하고 똑같으니까 바로 N 플러스 1C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서 이러한 식으로 쓰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서 조금만 더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C 4분의 N 플러스 1C5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봤냐면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썼던 거 재활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어떤 공식 같은 식이 하나 있었죠. 관계식. 얘가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 있는 값도 하나씩 차이가 나죠.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씩 차이가 납니다. 크고 작고. 하나 차이, 하나 차이. 오, 맞는데요? 그럼 얘를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분모에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KCR K-1C R-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결과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R분의 K. 그러면 이 결과를 얘한테 적용을 진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얼마가 크죠? 1이 큽니다. 얼마가 크죠? 1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써봅시다. NC4 N 플러스 1C5 자, 갑니다. 얼마가 크죠? 1이 크죠? 얼마가 크죠? 1이 큽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R과 K를 가지고 쓰기로 했죠. 그럼 K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R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를 갖다 쓰니까 K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 R이라고 하는 숫자는 5.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결과, 이 X라고 하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N 플러스 1이라는 게 벌써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 5분의 1. 그래서 다에 들어가는 숫자는 5분의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과, 감, 배, 귤 4종류의 과일 중에서 종류가 4개 있습니다. 8개를 선택하려고 한다. 사과는 1개 이하. 여러분, 1개 이하라는 이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예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지고 10개를 만들어라. 그럼 A라는 입장에서 보면 A는 안 뽑힐 수도 있지만 1개, 2개, 3개, 4개, 5, 10개까지 뽑힐 수 있죠. 그럼 A의 개수는 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0 이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배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 되지만 한 개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커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건 공식으로 적용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식 적용이 안 된 힘든 상황이구나 이걸 기억해야죠. 자, 선택을 하고 감, 배, 귤은 각각 1개 이상. 아, 이건 괜찮습니다만 이 1개라는 건 중요한 거죠. 1개씩은 꼭 포함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1개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죠. 사과 개수를 보면 그러면 걔는 0개 또는 1개라는 딱 2가지 상황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의 개수를 기준으로 경우를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사과의 개수가 1개인 1가지예요. 1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사과는 1개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몇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8개. 그러면 감, 배, 귤 선택한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죠? 7개. 자, 그럼 여기에 감의 개수, 배의 개수, 귤의 개수는 7개야 된다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고 이때 조건이 1개 이상씩을 꼭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씩을 먼저 주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되고 하나씩을 먼저 줬으니까 몇 개가 남습니까? 4개가 남겠죠. 그럼 이때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걸로 바뀌니까 3개에서 중복하여 4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3가지 종류에서 중복하여 4개를 뽑는다 그랬으니까 바로 3H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 곱하기 3H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0개입니다. 0개. 자, 연계를 선택한 1가지 경우죠. 아, 나는 뭐 사과 먹지 않겠어. 그래서 1가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감, 배, 귤 그것은 합쳐서 8개가 돼야 됩니다. 왜? 가져간 게 없으니까요. 그럼 적어도 하나씩은 가져가야 한다 그랬으니까 감, 배, 귤의 개수가 8 하나씩 먼저 줍시다. 그럼 얼마가 되죠? 1개씩 뽑았으니까 5개만 더 뽑으면 되죠. 근데 이 5개는 이제는 꼭 다 뽑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3개에서 중복하여 5개를 뽑는다. 그래서 이것 2개를 더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우유 1병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자, 단 1명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보는데, 자, 문제를 4병, 생수 2병, 우유 1병이니까, 자, 이것을 전부 다 합치면 자, 7병을 3명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받을 사람을 중복해서 뽑는 거죠. 병을 들 때마다 3명을 중복하여 7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됩니다. 병을 중복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복이 되는 거니까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건 아주 안 좋은 생각인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1병을 받았다. 자, 그럼 이 1병이 뭘 수도 있죠? 주스일 수도 있고 생수일 수도 있고 우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병이라는 병의 개수는 똑같지만 무엇을 받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로 세면 되지 않죠. 주스냐, 생수냐, 우유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받는 종류별로는 똑같지만 종류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주스도 주스죠. 주스도 나누어 주고, 그 다음 생수도 나누어 주고, 우유도 나누어 주고, 다 따로따로 다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스를 나누어 주기 위해선 받은 사람을 또 받게끔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3명을 중복하여 4번 선택하고, 생수는 2병이 있으니까 3명을 중복하여 2번 선택을 해주고, 자, 우유는 1병이 있으니까 1병을 나눠주는 경우는 3가지라고 그냥 씁시다. 이걸 꼭 굳이 기호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는 있죠. 3명을 중복하여 한 명을 선택한다. 한 번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중에서 N개를 주문합니다. 자, 경우의 수가 36가지입니다. 그러면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판수를, 같은 종류의 피자를 계속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여요. 자, 그런데 이때 불고기 피자, 새우 피자, 고구마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N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선 제시문을 한번 보니까 도대체 몇 판을 시킨 거야? 이걸 알아야 되겠죠?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세 종류의 피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뽑은 것 또 뽑는다는 얘기죠. 허락하여 뭐 하냐면 N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경우의 수가 36이라 그랬으니까, 자, 경우의 수를 써봅시다. 3 플러스 M, 그 다음 마이너스 1C, M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계산하게 되니까 M 플러스 2C, M. 양쪽 모두에 미지수가 있을 땐 공식을 써야 되겠죠. NCR은 NC N-R하고 똑같다는 거.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M 플러스 2C2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이 값을 계산한 게 36이라는 얘기니까, 자, 써봅시다. M 플러스 2, M 플러스 1, 2, 1. 그것이 36. 그럼 얘를 이렇게 곱하니까 72. 72 9구단 외우니까 8, 9, 72. 그럼 얘는 큰 숫자니까 M 플러스 2가 9. M은 얼마? 7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 상황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걸 하시 보면 고구마, 새우, 불고기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을 포함하라 그랬습니다. 고구마 피자 X 몇 판, 새우 피자 Y판, 불고기 피자 M이 얼마였어요? 7판. 그럼 적어도 하나씩이라니까 하나씩 먼저 시킵시다. 그리고 더 시키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시켰으니까 몇 개? 4판만 더 시키면 됩니다. 이제 그때는 안 시키는 종류가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세 종류에서 중복하여 4판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 6개를 쏘아서, 그럼 숫자가 6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6개 숫자의 합. 자,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수가 되는데 그 점수가 51 이상이 됩니다. 그럼 이 6개의 숫자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바로 여기는 관역을 맞췄다 그랬으니까 19, 8의 중복된 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냥 중복해서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을 중복해서 몇 개를 더해야 됩니까? 6개를 더했을 때 50일 이상이 되는 경우는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6개의 숫자를 더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선 51이라는 숫자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합이 최대라는 건 높은 점수를 6개를 맞춘 거죠. 그래서 10, 그래서 6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8, 8,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6, 8에 48점입니다. 그럼 5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51. 그러면 48점, 그 다음 49점, 50점이 있을 때 답이 되는 경우는 51점 이상이 되는 여기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답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1부터 60까지 총 10가지의 경우들에 해당되는 모든 숫자들이 다 답이 되는 거고 답이 아닌 건 딱 3가지 뿐입니다. 그러면 답 되는 걸 찾는 것보다 답이 안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답이 아닌 걸 찾아주는 6건의 경우의 숫자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는 3개의 숫자인 점수를 중복해서 6개를 뽑습니다. 뽑은 숫자를 또 뽑는다는 얘기죠. 10, 9, 8, 합치면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들이 중복이 되는 거고 3개를 중복하여 6개를 선택을 하죠.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숫자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건 3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48이 되는 한 가지, 전부 다 얼마일 때? 8일 때입니다. 그러면 48보다 한 점이 높아졌다는 얘기, 49죠. 그럼 49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전부 다 8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9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49점. 그럼 50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50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8. 전부 다 5개까지가 8이었는데 거기다 얼마? 10점을 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두 번째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8 4개에다가 9를 2번 더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 8에 32 더하기 18이니까 이것도 50점입니다. 그러면 48, 49, 50이 되는 경우 총 몇 가지? 4가지만 빼주면 나머지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한인 정수, 의미한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순서상. 그러면 이걸 부정방정식의 해의 가치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x, y, z는 얼마? 17. 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x, y, z에서 17개를 중복하여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x만 17개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더하면 17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하나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복 순열이라는 생각으로, 조합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0까지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3개의 문자에서 중복으로 허락하여 17개를 뽑는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 이상의 정수, 이거의 순서상. 자, 조금 변했죠. 문제가 어디가 변했냐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도
Y도 Z도. 그러면 이것들을 더한 것이 얼마가 됐느냐? 4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풀었을 때의 문제들은 아닌 정수. 그래서 정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문제를 손쉽게 풀었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라지 x는 스몰 x 플러스 1로 바꾸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0 이렇게 바뀌죠. 라지 y는 스몰 y 플러스 1로 바꾸면 얼마가 됩니까? 이걸 이렇게 이항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z는 얼마가 됩니까? z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라지 x라는 건 0보다 아닌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얘네들을 가지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니까 스몰 x는 뭐가 되죠? 라지 x 마이너스 1이니까 씁니다. 라지 x 마이너스 1 더하기 라지 y 마이너스 1 더하기 라지 z 마이너스 1은 얼마? 4 이렇게. 그러면 x, y, z는 얼마? 7. 그럴 때 x, y, z는 모두 다 라지 x, 라지 y, z는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세 종류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뽑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고 아우 너무 복잡한데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이 하나가 더 들어갔을 뿐 3개짜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좀 보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에 해라 그랬으니까 우선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으로 소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해볼 거냐면 빼면 이게 없어지고 이 w는 얼마가 됩니까? 4. w는 얼마죠? 2라는 값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뭐 이제 4개의 문자가 아니라 3개의 문자로 바뀌죠. x, y, z, w 얼마? 2. 그게 얼마? 10. x, y, z는 얼마? 8. 그럼 순서상의 개수라고 할 때 항상 x, y, z는 바뀔 수 있지만 w는 얼마? 2로 고정이 된 거고 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풀이법으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3개를 더한 것이 8이 됐으니까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뽑아주는 이거의 가지수만큼 x, y, z가 결정이 되고 그때마다 w는 얼마? 2라고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상의 가지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